네, 국토교통부가 엊그제 그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그 현대산업개발의 또 다른 사고인 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용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결정이 나왔는데 그 뭐 8개월 영업 정지 이거 수위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산업개발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두 가지 사고와 연관성이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광주에 이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던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이 철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 결정은 그 처음에 있었던 철거 과정에 있었던 인명 사고에 대한 그런 결정이죠. 예. 지금 일단 나름대로 이 주무관서에서 8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이 선명한 아파트 그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먼저 지금 8개월 영업 정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8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기존에 이제 그러면 그 짓고 있는 예.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신규로 물건을 따온 걸 영업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8개월 동안 정지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뭐 8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다.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8개월 영업 정지라는 것은 어찌됐든 뭐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조금 가밍 요소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가는 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뭐 보면 주식 예. 근데 이게 주식을 그런 식까지 투자자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예. 지금 이제 그 앵커께서 주시는 제가 받아들인 뉘앙스는 예. 지금 분명히 현대산업개발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은 뭐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예.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이제 두 개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파고를 넘어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토부에서 일단은 서울시에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큰 파도가 이제 뒤에 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가 좀 판단을 미루는 거 아니야?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주가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합리적 가설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주식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예. 노벨 경제학상도 합리적인 가설에 이제 되신 분들이 받아왔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노벨 경제학상이 행동 경제학자들이 받죠. 그러니까 예. 결국 인간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 보면 비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8개월이 됐으니까 네. 새로운 뭐 영업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뭐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는 전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물건을 따오는 것을 못한다라는 개념이지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네. 가장 지금 이제 가슴을 졸이고 계신 분들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에 입주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렇겠네요. 아무리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예. 내 평생 집 한 채 이제 마련해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입주라는 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날짜도 정해져 있고 지금 사는 집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자금에 대한 어떤 회전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아니야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많은 또 우리의
사람들은 네. 지금 이제 그런 소식들에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봐야 되겠죠.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또.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요. 예. 뭐 이것을 뭐 바꿀 수도 없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내 인생에 걸린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일단은 지금 8개월 영업 정지라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일 원래 걱정했던 건 이게 오늘 결정이 됐던 건 지난번 이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그렇죠. 관련된 예. 이제 판단이 내려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더 큰 파고가 남은 게 이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 건이 이제 더 큰 건인데 그렇죠.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말소 그러니까 너는 건설회사 이제 하지 마. 이렇게 그렇죠. 처분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서울시에 숙제를 준 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셈법이 이제 서울시 앞에 떨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국토부에서 공이 서울시로 넘어왔죠. 예. 그럼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검토하겠다라고 서울시도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벌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영업정지를 내려라 영업정지를 내리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내리도록 하긴 하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불복해서 법적인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행정소송 할 수 있다. 네. 다양한 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 이 판단에 대한 것들은 이제 미뤄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와 싸웠을 때 법적으로 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긴다라는 여론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지금 보장이 안 된다. 보장이 안 된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는 법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 예.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의를 좀 안 기울여 왔고 예.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큰 정말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관심을 안 기울여 왔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법이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좀 느슨했던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제 이런 것들을 좀 고치자라는 지금 논의들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찌 됐던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활을 걸고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새 정부와의 또 부분과 그렇죠. 또 맞물리는 부분들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과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어떠한 판단을 낼지 더군다나 이제 또 6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 무슨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솔직히 이러한 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겠죠. 예. 따라서 지금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하. 6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기다리고 서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네. 국토부대로 이것을 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니까 이제 고의사고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이 중대한 손괴가 났을 경우 혹은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최대로 하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국토부에서는 등록 말소까지 시켜달라 하고 요청을 그렇죠. 강하게 때렸습니다만 서울시가 또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 등록 말소까지는 너무한다. 조금 몇 개월 이내 영업정지 이렇게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최고형을 때려달라고 이제 구형을 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가 이제 판사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예. 현재 물론 서울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등록 말소가 됐었죠. 등록 말소가 됐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한 10여 건 정도의 어떤 뭐 그럴 정도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전부 다 등록 말소가 아니라 영업 정지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 이제 DLE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업 정지가 등록 말소는 안 됐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물론 그 재해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또 국민 정서도 감안 안 할 수 없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예. 이제는 또 용서를 안 하는 또 국민 정서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맞아요.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일단 지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정서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만약에 이제 최악의 뭐 아직 가정입니다만 등록 말소가 됐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영업 정지는 이 8개월이나 뭐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등록 그렇죠. 말소면 다시는 건설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등록 말소가 된다라는 것은 네.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된 거죠. 예. 현대산업개발의 등록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아이파크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죠. 예. 아이파크라는 이름도 이제 사라지죠. 근데 이제 등록을 이제 말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인을 청산해야 되겠죠. 예.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자산 매각 과정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는 나름대로 이게 무형 자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네. 예. 우리가 지금 뭐 가장 안 좋은 뭐 어떻게 보면 현대산업개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소비자를 우려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별도 법인을 이제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브랜드를 매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론에서는 일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편법 비슷하게 다른 회사로 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는 있다. 편법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네. 정서적으로는 편법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예.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법을 어겨서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능한 방법은 법 내에 아니다. 이제 예.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겁니다. 예. 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결정 부당하다. 예. 우리가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등록 말소까지 갈 것이냐. 예.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효력정지라는 개념은 이게 효력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효력정지를 이제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 예를 들어 등록 말소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얼마만큼 손해를 볼 수 있겠는가. 예. 이게 만약에 손해가 너무 크다, 막대한 손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아하. 자, 정리해드리면 네. 일단은 행정처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록이 말소된다는 건 행정처분입니다. 예. 이렇게 왜냐하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럼 건설을 못 하는 거죠. 예. 효력 정지를 해달라. 이게 이제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손해를 너무 크니까 이걸 정지해달라고 한다라면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영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제 최종 판단이 난다라면 이제 법원 판결과 이제 행정처분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처분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이제 합리적으로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잠시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조는 국토부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검사처럼 권고를 하고 제재 수위를 권고하고 실제로 처분을 결정하는 건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등록처 이제 서울시가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사고는 광주에서 났습니다만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국토부가 아예 직접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앞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들 논리를 보니까 어찌어찌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서 행정처분을 서울시로 지자체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뭐 지금 지자체와 또 어떤 뭐 이해관계를 또 따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국토부는 공무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는 정치인이죠. 예. 그런 예. 어떤 예. 부분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차제 이제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어떤 정부의 권한으로서, 그러니까 책임을 정부가 지는 거죠. 예. 이런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고 이런 걸 지라려고 한다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죠.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정부의 그런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이런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차제 국회를 통해서 이런 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취지는 공사 허가 같은 걸 이제 지자체에서 내니까 그 네. 지자체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처분까지 내려라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사고는 예를 들면 광주에서 나서 광주에서 민심이 네. 너무 안 좋을 텐데 예. 또 서울에서는 당장 또 영업 정지하면 서울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 불평하게 되면 어떡하나. 또 이해관계가 좀 그렇죠.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차제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변화이긴 한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좀 진행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국토부가 이런 얘기도 내놨어요. 조금 이게 자꾸 이런 사고들이 반복이 되니까 좀 더 네. 강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부실 공사로 3명 이상 사망하면 아예 건설업에서 네. 그냥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뭐 이런 거 그렇죠. 도입한다고 예. 했던데 이거 좀 예. 의미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근데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말씀을 함과 동시에 예,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지금 이제 그 관련 업계에서 예, 새로운 대통령에게 이러한 규정이 너무 심하다. 아하, 이걸 좀 완화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들이 예,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자세한 건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 예.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정말 산업재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취지는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떻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뭐 YTN이라든지 이런 공중파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높여야만 예. 결국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부분들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견해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대산업재해법도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현사는 사실은 이 중대산업재해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사고가 난 거여서 그렇습니다. 거기랑 상관이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천 지역에서 채석장이 무너진 거. 네, 맞아요. 그게 1호가 됩니다. 예. 요게 되면 그나마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그 기업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재해안전법의 대체에 대한 어떤 것들 예. 많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새 대통령에게 보고 그 의견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예.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비용의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그 근로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그 경영진도 있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경영진도 분명 계신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이없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인데 정말 네. 선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막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이 법이 이제 후퇴하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된 법은 후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다양한 또 어떤 뭐 시행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뭐 그것은 제 기우일 뿐인 것이고요. 예. 일단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허. 많은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차제에 더 많은 안전적인 보안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